자, 이번 시간에는 HTML 파일에다가 직접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현재 저는 sample.html 파일에다가 파일을 열어놓고요. 현재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코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결론적인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이 코드들은 HTML의 기본 구조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HTML 파일을 생성하면 이 기본 구조라고 하는 코드를 필수로 작성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필수는 필수이지만 이 각각의 코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코드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태그는요, 현재 HTML 문서의 버전을 정의하는 태그로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현재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가 5 버전으로 문서를 정의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HTML은 5 버전입니다, 여러분. 자, 이 5 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5 이전 버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매칭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느낌표 독타입 HTML이라고 쓰면 HTML의 5 버전으로 문서를 정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전에 있는 버전들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글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구글에다가요, 독타입 태그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이트에 보면 W3 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 현재 여러 가지의 독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코드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현재 제가 작성했던 이 HTML5를 정의하는 독타입을 만나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HTML 4.01 버전을 의미하는 이 독타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버전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버전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현재 이 HTML 4.01 버전의 독타입을 복사해서 코드를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디터로 넘어와서요, 현재 이 독타입을 지우고 그 다음에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넣기 하면 현재 이 문서는 앞으로 HTML 버전 중에서 4.01 버전으로 문서를 정의화하겠다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높아심에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HTML 버전은요, 최신 버전을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최신 버전을 찾아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독타입은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바로 HTML의 버전을 정의하는 것이고, 현재 최신 버전은 5 버전이며 이 태그가 바로 5를 의미하는 코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는 항상 최신 버전을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HTML 태그와 헤드와 바디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밑에 있는 HTML 태그는요, 현재 문서의 시작을 알리는 태그인데요. 즉, 컴퓨터에게 지금부터 HTML의 문서가 시작된다라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두 번째
세 번째 행에다가 기술한 이 헤드라고 하는 태그는요, HTML 문서의 정보를 담당하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문서의 정보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지 않고 바디 태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바디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헤드에 관련된 설명을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HTML 태그는 컴퓨터에게 문서가 시작한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헤드 태그는 지금 단편적으로 설명만 드리자면 문서의 정보를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배울 내용인 이 바디라고 하는 태그는요, 문서의 출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문서의 출력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브라우저 창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자, 이 브라우저 창에 보면요, 현재 이곳에 기술되어 있는 다양한 글씨들이나 또는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흰 이 브라우저 창에 표현되는 이 모든 글씨와 이미지들은요, 바로 바디 태그 안에다가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 태그는 이 브라우저 창에 표현되는 것을 담당하는 태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우저의 출력을 담당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핑을 하면서 보는 이 창들이 다 바디 태그가 담당을 하는 영역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에디터로 넘어왔는데요. 자, 바디의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제가 단락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디 안에다가 단락 태그를 작성하고 영어로 hello라고 글씨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문서를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으면 문서를 꼭 저장하셔야 정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지금 이 문서를 열기 위해서 바탕화면에서 파일을 매번 찾기가 너무 힘들겠죠. 자, 그래서 브라켓에서는요, 이 우측에 보시면 사이드바쯤에 이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번개 표시를 누르시면 크롬 브라우저로 이 문서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제가 작성했던 글씨를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정상적으로 글꼴이 표현되는 걸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흰색 영역이 누구의 소관이라고 했어요? 바로 바디 태그의 소관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글씨를 쓰거나 이 브라우저 창에 표현되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모두 바디 태그 안에다가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헤드 태그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헤드 태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헤드 태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디 안에 단락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다국어를 좀 써놨는데요. 자, 우선 헤드 태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왜 썼는가, 좀 먼저 결과적인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재 브라우저를 열면요. 자, 지금 영어는 정상적으로 글꼴이 표현되지만 나머지 언어들은 어때요?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베이스 언어가 영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언어들이 존재하겠죠. 자, 이 모든 언어들이 사실은 이 영어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글꼴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데, 이런 언어를 정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를 지원해주는 태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을 쉽게 표현해보면 언어를 지원해주는 또는 글꼴을 지원해주는 코드를
작성해줘야지만 영어 이외의 언어들이 정상적으로 글꼴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자, 제가 그것을 어디에다가 쓸 거냐면 바로 헤드 태그 안에다가 그 언어 지원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이곳에다가 현재 언어를 지원해주는 글꼴을 지원해주는 UTF-8이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언어나 또는 글꼴을 지원해주는 이 코드를 어디에다가 작성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 UTF-8이라고 하는 이 코드는요, 영어 이외의 다국어의 글꼴들을 정상적으로 표현해주는 언어 지원 코드이고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썼어요? 바로 헤드 태그 안에다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드는 아까 어떤 걸 담당한다고 했었나요? 바로 문서의 정보를 담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디자인의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이 이외에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헤드 태그 안에다가 작성하면 헤드는 이 정보를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헤드 태그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시각적인 정보들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적인 정보들을 헤드 태그에다가 작성하고, 그리고 바디 태그는 문서의 출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 표현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다 바디 태그 안에다가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총 정리해 볼까요? 자, 독타입은 어떤 걸 담당한다고 했었나요? 바로 문서의 버전을 정의하는 것이고, 현재 이 코드는 HTML의 5 버전을 정의하는 독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HTML 태그는 문서의 시작을 알리고, 헤드는 뭐 언어 정보라든지 디자인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하는 공간이고, 바디 태그는 문서의 출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상에 표현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표현되길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바디 태그 안에다가 작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문서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HTML 종료 태그가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HTML의 기본 구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 지금 HTML의 시작과 종료 태그 사이에 헤드와 바디 태그가 위치했죠. 자, 이렇게 태그 안에 다른 태그가 위치하는 것을 태그의 중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